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 대해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해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회계 처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 창업주 아내 송영수 한미약품 그룹 회장, 장녀 임주연 회장 등 3인연합이 경영권 탈환을 위해 추진한 이사회 총원 확대가 무산됐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계속해서 주최 측의 총회 시작이 늦어지자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우세했던 동결 전망을 깨고 두 차례 연속 깜짝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가계부채와 고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와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중반대에서 상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저조한 거래량과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고환율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높은 환율로 인해 앞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국채금리와 달러지수 하락에도 IT 투자 감소 우려 확대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들어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했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크게 수익 보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해주었습니다. 시장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금리와 실적 이런 거를 좀 차치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지금까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 어떤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죠.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CPI, PC, PPI 이런 물가 지표도 좀 분석했고요. 성장에 관련된 지표도 분석했고요. 고용에 관련된 지표 분석했습니다. 거시적인 분석이 되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냐에 따라서 이 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을 거야라는 어떤 생각으로 제가 미국 시장을 많이 다뤄드렸는데 지금은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칩스법을 폐기하겠다, 검토하겠다, 폐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해왔지? 왜 우리가 싸게 들여와서 우리 노동자들이 힘들어야 되지? 이겁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관세, 우리 노동자가 배불러야 되고요. 우리 기업이 잘 나가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계속 잘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도 횡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 관련된 섹터, 로봇이라든지 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섹터 이런 거, 재건 이런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보시면은 제가 2,40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과 2,550 이 사이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이 668인데요. 660선에서 700 이 안에서 조그마한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갈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급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한 달 기준으로 담고 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은 이번 달 기준, 그러니까 10월 28일에서 11월 28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순매도 조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증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단기 투자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단기 투자 관련된 노하우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황 같이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영석쌤과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오늘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영석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하기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님 하실 수 있겠지만요. 장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명확한 섹터가 보이지 않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유난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1등은 고정이죠. 어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DS단석. 2등에 DS단석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S단석은 제가 오늘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라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차트 너무 괜찮죠. 유성형 캔들 나왔는데 오늘 장대양봉 거래대금 실린채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1타 종목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3위 보시면 SOS랩. 이것도 역시나 1타 종목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드릴 때는 항상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AI는 바닥 구간에서 이건 5등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폴라리스 AI를 시가나 종가 관점에서 들어갈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 매물벽이 많다라는 겁니다, 앞에. 자, 이 종목을 종가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오늘 시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매물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들어가실 분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가가 3,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3,000원 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주가가 지금 3,000원에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가나 시가 관점에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눌림 매매가 차라리 낫고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눌림 매매가 낫고요. 확실하게 3,500원 라인까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방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금양 이런 거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인데 사실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건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우리 단타이다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로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월 15일, 18일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같아요. 신규 상장주인데 상승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는 것은 주가가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9월 20일에 경신한 48,600원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고점 돌파할 때 우리가 돌파 매매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역시도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121선 라인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다. 요거를 보셔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는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다음 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 역시도 여러분들이 AI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인스피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피언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을 이용하면 오늘 종가에도,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시가에도 공략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집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다. 상한가 나왔을 때 제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 분봉상으로 강하게 닫았는가. 근데 분봉 보시면은 지금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굉장히 좀 차트가 고르지 못하죠, 방향이.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갭이 높게 뜬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기 위함이니 갭이 높게 떴을 때는 피하시고요. 갭이 낮게 떴을 때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12등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사실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우리가 단기 투자를 접근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만 지금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바닥 구간에서 담고 있으니까 혹시나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보유하고 계신 분들 12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20 라인, 그러니까 한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이 완성되었으니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3빌리언 보겠습니다. 3빌리언 보시면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고요. 이 말인즉슨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인스피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주도주가 인스피언인지 3빌리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주도주만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저녁 8시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죠? 급등주 점검 영상,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종목을 5개, 6개 정도 추리고 있습니다. 그 5개, 6개 추린 종목들을 가지고 또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아침에 짧게 빠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가 공략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종목 순위별로 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내일장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바로 어제 방송이었죠. 로보티즈 그리고 마음 AI 오늘 상승률 좋았습니다.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1.5%, 마음 AI는 3%를 넘어가는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흐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로보티즈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까요? 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좋죠. 제가 어제 방송 공략주로 들고 온 종목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우리 신규로 시청자분들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접근해도 될 만큼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니까 손절 라인을 정하면서 그러니까 대응을 먼저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일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5일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기 이평선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유성형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유성형 캔들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유성형 캔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말 그대로 아침에 쭉쭉쭉 오르다가
장 마감 직전까지 쭉 빠지면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캔들이 나오면 피해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단, 이 캔들이 위에서 나오느냐, 바닥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로보티즈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나왔나요? 꼭대기에서 이 캔들이 나왔나요? 바닥 구간에서 이 캔들이 나왔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이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다. 즉,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줌과 동시에 본인들이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일선을 타고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계속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마음 AI.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3% 정도 올랐다가 빠진 종목인데요.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AI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이 앞서 한 17,500원까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일선 타고 양이 바로 나오는 것. 즉,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바로 오르는 경우 시나리오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물량이 덜 모아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도지 나오고 망치 나오고 팽이 나오고 한 2, 3거래일 쉬었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1파 이후 눌림 패턴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세력들이 물량이 전혀 안 모였다. 쭉쭉쭉 빠지다가 이렇게 상승 N자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고 차트도 좋고 거래 대금도 실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목표가는 딱히 딱 잡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장세가 수익 줄 때 우리가 수익 보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찍힐 때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로보티즈 한 차례 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 AI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해 주시고요. 적정한 수익 봤을 때 매도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SOS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만 17% 크게 올라주었고요. 우리 내일장 흐름도 기대가 됩니다.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SOS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종목 3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방법 말씀드리자면 3개를 소액으로 조금씩 담으셔가지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좋아. 나는 집중 투자해서 돈을 좀 벌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3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1타 종목입니다. SOS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방송 시간에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 매물대라는 단어를 3번에서 5번 정도에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이 매물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려있는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가? 이렇게 그냥 치환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SOS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9,610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SOS랩 검색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9,610원으로 나올 겁니다. 주가가 지금 10,000원 아래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매물대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잡힙니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죠. 거래 대금 실린 구간이니까.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10,000원까지는 갔었네요.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9,380원까지 9월 6일에 갔다가 쭉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가던 사람들 빠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물린 거죠. 나는 9,000원대 샀는데 지금 주가가 7,000원 막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9,610원 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매물대,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항 물량을 받지 않고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한가를 동시호가에 도달했으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죄송합니다. 상한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날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눌리고 2파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시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길게 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 스윙, 단기 스윙 말고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전업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손절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절은 5일선 일탈할 때 손절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한 번 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진입 가능하신데요. 좀 단기로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손절 라인 5일선 지켜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DS 단석 오늘 장에서 19% 훌쩍 넘는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DS 단석은 제가 아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서 바로 봤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S 단석도 아까 SOS랩이랑 차트가 비슷합니다. 신규 상장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 구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완전 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단기 투자 종목 선정 핵심은 매물대. 지금 57,000원 주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자, 거래 대금이 여기에 실려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가격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만 5천 원까지. 요거는 짧게 보셔야 돼요. 왜냐? 내일 올라갈 때 저기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대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도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전에 6월 달에 형성되었던 매물대는 소화시켜놨는데 2월 달에 형성되었던 매물대는 소화를 못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로만 봤을 때는 유성형 캔들 나오고 장대가 나왔으니까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총도 괜찮고 차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종목 역시도 길게 보지 마시고요. 내일 짧게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S 단석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볼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젠백스 볼 텐데요. 17%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내일장 상승 흐름 기대됩니다. 자, 젠백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젠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은 보통 주가가 당연히 많이 빠지겠죠. 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나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이 구간을 횡보하다가 이 박스 라인을 횡보하다가 이 박스 라인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박스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걸 뚫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이걸 뚫었다. 상징적인 구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젠백스 역시도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역시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특히나 이 금융 투자,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 투자와 기타 법인이 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재료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목표 그 23,500원이죠. 23,500원 돌파할 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수급과 차트 모두 좋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3,500원 돌파 시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3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봤는데요.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30분 다시 한번 단타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 필요하다라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시간 외 상한가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을 때 다음날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갭이 높게 뜹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갭이 높게 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시간 외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음날 우리가 시가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 외에서 거래대금이랑 일봉의 거래대금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외에서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중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만큼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질 만큼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있는데 조금 빠져서 마감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이제 갑자기 시간 외에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한 몸에 받는과 동시에 오르는 경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장중에는 어떠한 이슈도 없었습니다. 장중에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장 끝나고 나서, 이게 정규장이 3시 30분이잖아요. 15시 30분. 끝나고 나서 한 오후 5시쯤에 속보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1번일 때는 우리가 시간 외 거래대금과 일본 거래대금을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자, 가령 일본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왔어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0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 외에서 봤는데 거래대금이 100억이 나왔다. 150억이 나왔다. 이러면 이 종목은 저는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거래대금이 시간 외에 실리면 다음날 우리가 시가에 들어갔을 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핵심은 덜 실릴수록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중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고요. 시간 외에서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상승 안 하면서 상한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는 재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별을 한 4-5개 쳐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재료라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놀러 갈 때 좀 춥지 않습니까, 날씨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캠핑장에 갔을 때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있지 않습니까? 불을 지필 때 장작을 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 떼줘야 불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주가도, 이 주식이라는 것도 계속 상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라는 건 결국 뉴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뉴스. 그럼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대박이다. 그리고 뭐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 대박이 났다. 뭐 FDA를 통과했다.
영화가 흥행을 했다. 드라마가 시청률 1등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재료입니다. 게임을 출시했는데 게임이 1등을 했다. 뭐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어디 빌보드에 들어가서 1등을 했다. BTS 뭐 이런 것들. 블랙핑크, 로제, YG 플러스 쭉쭉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다 재료입니다. 그럼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상한가 이유를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 내용 답니다. 요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연속성. 자, 연속성에 대비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발성이죠. 단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번 팍 오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재료가 이게 앞으로 나올 재료가 없고요. 한 번 올랐다가 쭉 빠진다 이겁니다. 그럼 주가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재료 자체가 끝나니까. 자, 그런데 연속성이 있는 재료는 주가가 이 가는 와중에 조금 눌릴 수는 있지만 파동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리냐. 너무나 많이 했던 비유인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초등학교 동창인데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내냐 인사도 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너도 와라 친구야 하면서 나는 그 존재를 몰랐는데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동창회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의 그 초등학교 동창회가 지금 11월인데 내년 2월에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비유를 해봤을 때 연속성 있는 재료입니까? 아니면 단발성 재료입니까? 연속성 있는 재료죠. 근데 만약에 만나가지고 오늘 술 한잔 했다. 그거는 그냥 단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밥 한 끼 했다? 그 단발성이라 이거죠. 그럼 앞으로 나올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친구랑 밥 한 끼 했는데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다음에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싶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그거는 단발성에서 연속성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드리는 이유는 연속성이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 매물대와 유통 비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매물대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매물대. 매물대라는 것은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시청자님들 55,500원입니다. 55,500원이 삼성전자 11월 28일 목요일 기준 종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55,500원인데 6만 원에 물린 사람들 6만 5천 원,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제가 보이네요. 이 주봉 넘기면 9만 전자까지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55,500원 하던 게 주가가 6만 원으로 올라올 때 일단 1차 관문이 있는 겁니다. 어떤 관문입니까? 6만 전자에 있는 사람들, 6만 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올라갈 거야. 밑에서는 올라갈 거야 하는데 6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난 팔 거야 하고 있으니까 뭐 내려갈 거야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항 물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6만 5천 원, 7만 원, 7만 5천 원.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다 껴있으니까 엄청난 재료가 나와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설명드렸고요. 유통 비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 달라요. 대주주 지분, 자사주, 뭐 묶여있는 물량 제외하고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을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고 하고요.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게 유통 비율인데 유통 비율이 적을수록 가볍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유통 비율이 너무 이렇게 높은 종목들 무겁습니다. 이런 종목은 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날 그냥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올 건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일봉 매물대와 유통 비율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갭이 20% 이상이면 진입하시면 안 되고 15% 미만이면 분할 매수한다. 요거는 자 간단합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떤 종목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서 내가 공략을 하려고 해요. 근데 20% 이상 갭이 뜬다.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15% 미만 분할 매수한다는 것은 갭이 15% 미만으로 떴을 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0만 원. 내가 500만 원 가지고 단타 친다 하시는 분들 250만 원 들어가고 그럼 10% 구간까지 빠졌을 때 250만 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지금은 상한가 간 종목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한네트라고 있습니다. 한네트. 자, 한네트가 이렇게 쭉 빠졌어요. 보십니까? 시가갭 뜨고 쭉 빠졌어요. 매집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11월 27일에 9.98% 상한가 간 거 보이시죠? 요거는 시간 외에서 어떤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 어떤 재료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뉴스로 갑니다. 뉴스 가면 한네트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한네트 검색하시면 특징 이렇게 칠 수 있어요. 특징 검색하시면 디지털 화폐 결제 시연에 한네트가 급등했다.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고 다만 이거 단발성이라 이거죠. 디지털 화폐 재료가 연속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뭔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건데 물론 앞으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추진할 정책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주도 섹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있긴 한데 너무나 먼 미래고 그렇다고 단발성은 아니니까 우리가 시가에 짧게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만약에 오늘 시가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볼게요. 이렇게죠. 시가에 들어갔으면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한 15% 가까이 수익 구간이 나온 겁니다. 요거는 전업 투자자분들,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매매가 가능하다, 짧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외 상한가 기법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저녁 8시에는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공략해서 수익 볼 만한 급등주들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을 바탕으로 다음날 아침 또 8시 30분에 호가창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시가 공략, 단타 공략 짧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시간 외 상한가 기법을 배워봤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이유를 분석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있고요. 오늘 저녁 8시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1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18,680원으로 10% 가까운 큰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우리 22,000원 매수가까지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영석쌤? 예.
두산 퓨어셀이 매수가가 22,000원이신데요. 22,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5%시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담고 있고 특히나 오늘 50억 정도 많이 담아줬네요. 외국인이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구간은 지금 121선 구간이 중요한 변곡점 구간인데 이 라인을 맞고 올라가느냐. 자, 보시죠.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이 둘 중 하나겠죠. 결국 횡보하느냐 셋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맞고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돌파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앞에 매물대가 너무나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121선 저항 라인 맞고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다면은 16,000원. 여기가 20라인과 11선 라인,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2,000원이시죠? 비중을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한 5% 정도 16,000원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확대하시고 평단 낮추시길 바랍니다. 평단 낮추신 다음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좀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시다 보면 한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차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하고 평단 낮추시고 25,000원 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매수하셔서 비중 확대하신 다음에 25,0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금양 그린파워 볼 텐데요. 12,5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8% 큰 상승 보여주며 1,660원에 도달했는데요. 자, 어떤 대응책 세우면 좋을까요? 예, 금양 그린파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지금 12,500원이시면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요. 이게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고점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제가 좀 삐뚤게 그렸는데 추세가 점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이 추세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121선 라인까지 맞았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라온다면 얘가 한 17,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1,660원인데 10,000원 이하의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2,500원, 13,000원 사이 추세 상승 구간입니다. 이 저항 구간, 이 저항 라인 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손절가 8,000원 전저점 잡고 대신에 만약에 8,000원 라인 온다면 손실폭이 좀 되게 커지겠죠. 손절폭 8,000원 잡고 추가 매수하지 않고 16,000원, 17,000원까지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투자 성향에 맞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양 그린파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비중 확대하시고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 하나 세워주셨고요. 또 두 번째 전략 8,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SK바이오팜 볼 텐데요. 11만 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103,000원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SK바이오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금 10월 16일까지, 그러니까 8월 5일 저점 찍고 나서 이때는 뭐 다 빠졌을 때니까요. 저점 찍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 시장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왔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이 8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올린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일단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시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8월 5일부터 10월 7일이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10월 16일이네요. 10월 16일까지 누가 올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많이 샀어요.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담은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보면 외국인이 팔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외국인이 올려놓고 여기서 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변곡점인 게 중기평선, 장기평선 아래로 가고 있고 이미 단기평선은 중기평선 아래로 왔죠. 이거는 이제 역별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자, 이 라인 60과 120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유무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공교롭게도 가격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때 다시 상담 주시면 제가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만약에 11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전 저점 라인,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9만 5천 원이죠. 이 9만 5천 라인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1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9만 5천 원 손절 라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볼 텐데요. 16만 원의 매수,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종가가 14만 3,700원으로 오늘 소폭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는데요. 자, 매수가까지 어떤 대응책 세워보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LS 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7월 24일에 고점 딱 찍고 나서요.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올렸던 수급 주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 가서요. 7월 달까지 보면 거의 뭐 외국인이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외국인이 많이 올렸는데 지금 팔고 있으니까. 다만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전력 설비, 변압기 이런 것들 관련주들은 앞으로 재료가 탄탄하고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기 투자 성향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이라면 계속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20%로 많이 높으시니까 일단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릴 거고요. 계속 홀딩하시다가 25만 원 라인 돌파할 때 정리하시는 거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5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비상교육 볼 텐데요. 6천 원의 매수, 비중 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5,500원대인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비상교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교육은 700억짜리네요.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데요. 비중이 5%시고 6천 원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보면은 한번 튀었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들고 계시면 4,5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4,5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번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7,500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로보티즈, 마음 AI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시간의 상한가 기법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SOS랩, DS 단석, 젠백스, 11월 29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